거나 먹고 싶은 거나. 자, 성적 보겠습니다. 진짜로요? 예, 송건아 59, 박서우 65, 백종아 35, 윤서진 46, 이현지 66, 조윤서 57, 백태린 53, 이도윤 69, 박혁준 70. 아 진짜. 뭐요? 야, 너 몇 점이라고? 59. 나오고 싶어. 간당간당. 평균이 58점이니까 한 60점대 정도에 가장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60 전후에. 그래서 가장 최고 점수는 70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와 혁준아 축하한다. 학생들별로 편차 많이 없어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센터에도 가서 과고반을 수업하는데 여기 과고반 아이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성적 편차 가장 적고요. 평균점도 가장 높아요. 네, 다른 데는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진짜 굉장히 큰데 특히 종합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좀 떨어지게 해서 좀 각성을 좀 하셔야 되고 오늘 도윤이가 안 왔죠? 도윤이가 아주 급성장했습니다. 69점입니다. 이번 시험에 48점이었는데 이번 시험에 21점 올랐어. 예, 11점이 아니죠? 21점. 21점 올랐습니다. 와 그래서 도윤이가 1점 차이로 2등입니다. 원래 48점이야. 와, 레전드다. 예, 그러니까 나는 3등이 됐었는데. 3등은 66점 연지. 4등이 아니야 4등이 서우겠네요. 1점 차이로. 5등. 예, 점수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등수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별로 의미 없고요. 다 각자 다 남자들 잘 봤구나. 잘 하셨고요. 제가 6등인가요? 아무튼 성적 다 점수 비슷해요. 1점 차이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1점 차이는. 그래서 큰 상관없으니까 너무 노노리 하시고요. 예. 요 다음 챕터도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주간 요번 챕터는 방어작용입니다. 방어작용. 자, 책이 예. 근데 이번 시험에서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 게 맞나요? 아니면 더 높아야? 아니요, 이 정도 되게 잘 나온 편이에요. 다른 센터에 비해서. 53점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센터에서 평균이에요. 53이요? 예. 에? 다른 센터에서 그게 평균이에요. 다른 센터 잘 안 나옵니다. 점수. 상처럼. 어디요? 그러니까 어디 센터라고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예, 다 레코드가 되네.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봤어요. 이게 진짜 잘 나왔어요. 예.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입장에서 보면 선행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두 단계 건넜죠. 그 두 단계를.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배운 것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생물하고는 완전히 다르. 레벨이 달라요. 중학교 생물은 현상에 대한 관찰이야.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관찰하는 건데 고등학교 과학은 원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험에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점수가 3점 더 높아요. 3점 더 낮아야겠구나. 이렇게 올라가면서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법을 본인한테 맞는 학습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 방법을 잘 찾아서 본인한테 맞는 학습법을 찾아낸다면 그걸로써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책 페이지 9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자, 90페이지 병원체와 방어작용에서 그 질병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질병. 질병이 있습니다. 자, 질병인데, 질병의 종류가 대단히 많죠? 뭐, 네. 감기, 코로나, 그 다음에 뭐, 폐렴, 식중독, 뭐, 그 다음에 무좀, 뭐, 암, 당뇨, 고혈압,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물론 수없이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만, 이 질병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감염성 질병이 있고요. 병원이죠. 감염성 질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있어요. 한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병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가 있어요. 물론 반치 옮기도 아니겠습니다. 옮길 위험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감염성 질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감염성 질병을 우리가 정의낸다면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체가 존재하는 거야. 그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체를 뭐라고 하냐면 병원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병원체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감염성 질병이라고 불러요. 그럼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 자체가 없어요. 그 질병을 유발시키는 병원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감염 질병은 병원체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원생 생물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질병이 걸리는 것이 바로 감염성 질병이고 이 감염성 질병의 대표 예로서는
뭐 감기라든가 말라리아. 뭐 말라리아라든가 근데 장염은 감염성이에요. 예 감염성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감염돼? 병원치가 들어간 거죠.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간 거죠. 같은 병기 있으면 예? 같은 병기 있으면 옮겨져. 뭐라고요? 같은 변기 있으면 옮겨져.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물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비감성 질병 한번 보자. 비감성 질병은 병원치가 없어요. 그럼 병원치가 없으면 어떻게 이 병이 생긴 걸까? 병원치 자체가 없는데. 아 면역. 아니요. 얘는 유전이라든가 아 환경 이런 곳에 의해 생기는 병을 바로 우리는 비감성 질병이라고 하고 이 비감성 질병의 대표 예로서 뭐가 있냐면 아마 딱 감이 올 거야. 암,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은 어떠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가 생기는 질병이 아니지. 그렇죠? 네. 유전적 요인이라든가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생기는 병을 바로 비감성 질병이라고 해요. 그럼 이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질병을 유발시키는 어떤 병원체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준다면 그 사람한테 그 병이 옮겨갈 수 있겠지. 이런 걸 바로 뭐라 불러? 감염성 질병이라고 해요. 이해할 수 있겠지 크게?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하는 것은 이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특히 병원체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이 병원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서 이 병원체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는가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원체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는 현상을 다루고 단어를 뭐라고 해요? 면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면역이고 넓은 의미의 면역인데 좁은 의미의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병에 한 번 걸린 다음에 두 번에 그 병에 안 걸려서 이런 것이 면역인데 우리가 과거에서 말하는 면역은 그게 아니야. 과거에서 말하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 막는 거. 어떤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거. 이걸 바로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 면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그런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이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그 면역의 단계 또는 면역의 종류를 몇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병원체가 이제 오늘 수업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체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냐 한번 보자. 자, 요게 이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병원체는 되게 종류가 많은데 세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생 생물이 있고요. 곰팡이. 그렇죠. 곰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온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질병을 유발시키는 병원체고 이런 질병을 유발시키는 병원체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균 한번 보세요. 세균. 자, 세균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자,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다세포야, 단세포야? 단세포야. 자, 단세포 생물이고요. 단세포 생물이고 그 다음에 이 세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뭐야 이거? 세균? 번식? 아니요. 저번에 설명했어요. 참 제가 설명하지 않았죠. 생물의 특성에서 바이러스 설명하면서 아마 이거 설명했을 텐데. 핵으로 만나는 그렇죠. 핵이 없어. 그러니까 핵이 없어. 얘는 원핵 세포로 돼 있어요. 원핵 세포로 돼 있고 얘는 핵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핵이 있어요. 핵이고 여기 세포 내 소지가 이렇게 막 있단 말이야. 미토콘드리아 염증체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진행 세포는 그냥 덩그러니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여기 세포질과 핵을 구분하는 핵막 자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없는 거. 이게 바로 원의 세포야. 그 다음에 요 원의 세포 특징 한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가자. 자, 요 원의 세포 특징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막구조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지만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지. 얘도 세포벽을 갖고 있어요. 얘도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이 되어 있는데 이 세균의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굳이 안 될 필요 없고요. 요거 정도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세균의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균은 생명체야 비생물체야? 생물체야. 얘 살아있어. 생물체야. 그래서 이 세균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균을 죽이는 약품을 뭐라고 할까 우리가? 항생제라고 그래서 요 항생제인데 우리 인류가 만든 최초 항생제 뭐야? 페니실린이죠. 그래서 요 페니실린인데 우리 다 아는 거야. 페니실린인데 요 페니실린은 우리 인류가 만든 최초의 항생제고요. 요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벽 생성을 억제해요. 그래서 세포를 터쳐 죽이는 물질이 바로 페니실린이고 이렇게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우리는 항생제라고 해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균입니다. 자, 그래서 원핵 세포라고 하는 건 기억하시고 핵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러스 한번 보자. 바이러스. 원핵 생물은 항상 핵막이 없는. 예, 원핵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핵막이 없는 원핵 세포로 구성된 생물을 원핵 생물이라고 해요. 원핵, 원시적인 핵구조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원시적인 핵구조. 그럼 이 원핵 세포의 반대말이 뭐야? 진핵 세포야. 그러니까 진화된 핵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핵막이 이렇게 존재하고 하는 DNA가 존재하겠죠. 자, 그다음에 바이러스 한번 보자. 바이러스는 생물이야 비생물이야? 그 두 개 중첩돼 있어요. 얘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입니다. 얘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면 얘가 생물일 수도 있고 비생물일 수도 있는데 그 생물이냐 비생물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바로 숙주세포의 유무에 따라서 숙주세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는 생물적성과 무생물성을 동시에 갖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정의를 말한다면 이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존재 유무에 따라 생물적성을 갖는 생물적성과 무생물성을 동시에 갖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는 숙주세포에 따라서 두 가지 정리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숙주세포 뭐예요? 숙주세포는 이 바이러스가 빈대부터 사는 그 빈대, 그 타깃이 되는 물질을 바로 숙주세포라고 부르고 이 숙주세포는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세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병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다라고 한다면 주로 동물 세포에 달라붙는 바이러스를 이야기하겠지. 그렇죠? 우리가 식물 세포한테 영향을 주는 또는 세균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질병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 사람과 관련된 질병에 포함되니까 이 동물에 관련된 바이러스를 뜻하겠죠. 이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인데, 자, 바이러스를 보면 바이러스 생리 모양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박테리오 파지, 그러니까 T2 파지를 이제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T2 파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T2 파지라고 부르는데 그냥 얘를 그냥 바이러스 보면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겉에 껍데기가 있고요, 안에 헬사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헬사이드가 있고, 이 겉에 껍데기를 이제 캡사이드라고 부르는데 왜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입니다. 단백질 껍데기, 단백질 껍데기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또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난 어떻게 생겼어요? 뭘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 담겨 있는데, 이 유전 정보는 DNA 형태를 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RNA 형태를 뜰 수 있습니다. DNA와 RNA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어. 효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단백질 껍데기에다가 자신의 몸에 대한 설계만 달랑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반드시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선 숙주세포가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숙주세포란 말이야. 무슨 세포? 숙주세포. 예? 따로 하는 세포가 따로 있지 않아요? 뭐 따로 하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따로 하는 세포 이름이 있지 않아요? 박테리아는 세균이고요. 이거 박테리오 파지가 따로 주는. 그 박테리오 파지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종류가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세포도 있고 세균일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바이러스가 누군가한테 빈대부터 살아야 되는데 그 빈대 붙는 대상이 동물이냐 식물이냐 세균에 따라서 동물성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 세균성 바이러스를 구분할 수 있어요. 예. 예, 풀을 푸십시오. 가서 우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가서 풀을 풀고요. 우리 문제 풀고요. 예. 그래서 왜요? 라이브 너무 잘 맞추고. 맞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세 종류가 있는데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것은 세균한테 빈대부터 사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 파지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뭐요? 동물한테 세포한테 하는 걸 뭐라고 해요? 활물비생 말하는 거야? 아니 세포한테 주는 그 박테리오를 뭐라고 해요? 예, 뭐라고? 아니 세포한테 주는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뭐였죠? 세균한테 주는 박테리오 파지인데 얘는 이름이 뭐였죠? 아니요, 이거 숙주세포는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세균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숙주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이러스가 타겟팅하는 그 세포를 통칭해서 숙주세포라고 불러요. 숙주세포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숙주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제 호스트세이라고 불러요. 숙주세포 이렇게 부릅니다. 숙주세포. 그래서 얘가 달라붙는데 얘는 하나의 생명체란 말이야.
이게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는데 이 바이러스 달라붙지. 그럼 바이러스는 아이 저 얼굴 좀 보이지 왜 그래요 신교. 손 한번 흔들어주고 얼굴 한번 보여주고. 예. 자 얘는 자신의 문제는 설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숙주세포에 달라붙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던 유전 정보 있죠? 유전 정보를 숙주세포 안에다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기와 똑같은 놈하고 똑같은 놈을 만들어요. 증식을 해요. 유전 정보를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하게 되는데 숙주세포가 없다? 그럼 증식 못해요. 숙주세포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얘가 증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 제사를 못해. 혼자서.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혼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숙주세포가 만드는 에너지를 얘가 이용을 해요. 얘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숙주세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만 얘는 증식을 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만 빈대에서 산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이걸 활물기생이라고 해요. 활물기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만 빈대에서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활물기생이라고 부르고 숙세포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는 생물일 수도 있고 무생물일 수도 있는데 그럼 바이러스가 갖는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에는 어떤 것이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얘네 한번 배웠을 거야. 바이러스 갖는 생물적 특성. 바이러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생물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럼 바이러스 갖는 생물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숙주세포가 존재하는 상태. 숙주세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 갖는 특성이 바로 뭐야? 그 유전, 생물적 특성이야. 물질대사. 그렇지. 좀 조정해 봅시다. 첫 번째, 얘는 뭘 갖고 있어?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어요. 네.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고요. 이 유전자를 갖고 뭐 할 수 있어? 증식할 수 있어. 그렇죠? 증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이 유전자가 좀 변해요. 돌연변이가 발생해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발생되면 재수가 좋으면 어떻게 될까? 환경 변화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생물적 특성이고 이 생물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숙주세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럼 반대로 숙주세포가 없어요. 그럼 얘는 무생물이에요. 숙주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생물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얘는 무엇이 없을 때? 숙주세포가 없을 때 얘는 무생물적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한번 정리해보자. 얘는 오로지 단백질과 유전자를 이제 헥산이라고 불러요. 헥속에 존재하는 산성물질이라고 해서 헥산을 부르는데 헥산의 결정체야. 선생님, 헥산이 유전자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 유전자가 그 설계도인데 그 설계도를 활용해서 뭔가 똑같은 놈, 자기와 똑같은 놈을 만든단 말이에요. 증식을 활용을 해요. 근데 얘는 그냥 유전 정보를 갖고 있을 뿐이야. 그것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 그냥 덩어리에 불과해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권한은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권한은 한글을 완벽하게 띄웠습니다. 믿지 않는데 띄웠는데 글씨를 읽을 줄 아는 놀라운 글씨를 읽을 줄 아는 권한한테 이걸 갖다 줬어요. 그럼 이건 뭐야? 권한한테는 책이 되겠지. 근데 권한아 1년 전만 하더라도 글을 못 읽었어. 전혀 한글을 읽지 못해.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갖다 줬어. 이건 뭐야? 책이 아니라 뭐야? 그냥 종이쪽으로 돼 있어. 그렇죠? 똑같은 헥산이지만 얘는 유전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얘는 그냥 뭐야?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쓸모짝이 없다는 얘기야. 무생물적 특성이야. 쉽게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스스로 증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증식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있다 없다? 물질대사를 할 수 없다.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숙주세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바이러스야. 그렇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많이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자, 연지 한마디 마시고. 이게 슬퍼요? 왜 눈물이 흘립니까? 이게 슬퍼요? 눈물이 걱정인데? 그럼 하품한 건 아니잖아요. 연지, 그치? 안녕나. 하품한 건 아니고요. 네. 자,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한번 봅시다. 야, 안약은 그 안약은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군요. 예, 얼마나 센지. 자, 여기 세균이 있는데 보자. 요거 세균은 생명체야. 그쵸? 네. 얘는 생명체고요. 얘는 생명체고요. 얘는 뭐야?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야. 자, 그러면 세균을 때려잡으려면 어떤 약이 필요해? 항생제 필요해. 항생제 필요한데, 그럼 바이러스를 때려잡으려면 항생제 필요할까? 항생제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어 없어? 줄 수 없어요. 얘는 항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요? 예, 항바이러스 여기 있습니다. 항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때려잡는 거야. 그러니까 항생제와 항바이러스는 달라요.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야. 타깃이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항생제 이런 거 고개를 끄덕여. 항생제 그렇지 알아. 난 알아요. 하면서 싫으시면 알겠지만 항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좀 낯설어요. 백신이랑 설마? 왜요? 근데 파란색은 뭐라고 써있는 거? 이건 아니 그 아래요. 생명체 무생물. 생물 무생물. 생무라고 써있는 네, 생물. 아. 자, 여기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에는 우리가 되게 친숙하지 않아. 그치? 되게 낯설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항바이러스는 개발이 쉬울 거예요. 어려워. 엄청 작고. 네, 보자. 항바이러스. 자, 항바이러스. 그러면 그렇지.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 자, 첫 번째.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세포적 구조야, 비세포적 구조야? 비세포적 구조야. 세포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비세포적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세포막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얘는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얘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증식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유전 정보의 변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얘기야. 매우 단순한 구조라서 돌연 변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항바이러스를 개발해봤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또 그걸 변종이 됩니다. 그런 변이가 발생해서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항바이러스를 만들려면 바이러스를 많이 모아놓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바이러스가 내가 두 마리가 있다 치자. 그 두 마리가 4마리, 8마리 막 늘어날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안 돼. 왜 그럴까? 내가 생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는 반드시 숙주 세포 내에서 활물 발생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단독병이 된다 안 된다? 단독병이 안 돼요. 숙주세포에 기증시켜서 그렇죠. 그래야 증식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렵잖아. 이 세균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 마리만 있으면 한 마리가 두 마리, 네 마리 되면 좀 될 거야. 얘는 숙세포 안에 감염을 시켜야지 그것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연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단독병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질병은 치료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얘가 세포 안에 빈대부터 산단 말이에요.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세포는 일단 죽어요. 근데 이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안에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은 상대적으로 치료가 대단히 어렵고 항바이러스 개발은 이런 이유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아까 그 권하보다 물 많이 마시는데 물 마실 때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나요. 물 마실 때 친구랑 떠들거나 아니면 저기 그 서우한테 장난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물 마실 때 웃거나 그러면 안 돼요. 물이 코로 나와요. 그래서 바이러스 코로나가 있고요. 코로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기, 독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바이러스 질환이고요. 세균성 질환에는 뭐가 있을까? 폐렴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장염, 식중독 이런 거. 식중독이 뭐 장염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세균성 질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균 했고요. 바이러스 했고 원생생물 한번 보자. 원생생물. 자, 세 번째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원생생물계가 뭔지. 그치 배웠죠? 자, 원생생물계. 얘는
원핵 세포야, 진핵 세포야? 원핵 세포. 얘는 진핵 세포야. 이거 원액수를 안 진핵 세포입니다. 만약 원핵 세포는 원핵 생물계라고 구분하겠지. 얘는 진핵 세포고요. 우리가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들은 진핵 세포면서 주로 단세포 생물입니다. 특징은 얘가 진핵 세포야. 우리 사람의 세포는 무슨 세포야? 우리 사람의 세포도 진핵 세포란 말이야. 얘는 이제 단세포고요. 근데 원생 생물에는 이제 다세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은 주로 단세포 생물이고요. 얘네는 곤충 매개성 질환입니다. 곤충을 통해서 그렇지. 곤충 매개성 질병이야. 그러니까 곤충을 통해서 우리 몸에 감염돼요. 그러니까 목에 물리거나 파이드아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대표로 누가 있을까? 아메바. 말라리아. 말라리아. 그 원생식물 이름이요. 예.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우리 적혈관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생리병이 바로 말라리아. 이게 원생입니다. 근데 얘가 치료가 매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이거 진핵 세포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보다 진핵 세포다. 그래서 원생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은 치료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메바. 곰팡이. 곰팡이. 자, 곰팡이를 다른 말 진균이라도 불러요. 진균이라도 부르고요. 얘도 역시 진핵 세포입니다. 진핵 세포인데 얘는 단세포야, 다세포야? 다세포입니다. 얘는 다세포고요. 예, 포자로 증식하고요. 이건 다 배울 겁니다. 얘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얘는 진균이야. 진균. 얘는 진균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무좀이죠. 무좀. 그래요? 예, 무좀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좀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야. 근데 무좀의 원인인 곰팡이는 뭐야? 진핵 세포야. 그렇지? 그러니까 항생제가 또 치료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좀 치료할 때, 그러니까 집욕시 무좀약이 있으면 한번 잘 봐봐. 요게 곰팡이 때 잡는 게 누구냐면 얘를 진균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얘를 진균제라고. 진균제. 집에 무좀약 있는 사람 있나? 저 있는 것 같아요. 너? 아니 저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발 신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면 무좀 많이 걸린다. 그리고 무좀 치료제 한번 잘 봐봐요. 그럼 거기 항진균제 이렇게 돼요. 항진균제. 곰팡이 때문에.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네. 빨간색으로 쓴 것들이 시리즈. 예. 다섯 번째. 근데 원생생물이 있는데 실제 따로 없어요. 예. 그냥 예. 아메바도 원생식물이에요. 예. 근데 그 근데 아메바 그게 그 질병은 아니잖아요. 뇌로 들어오면 아메바가 파먹는다 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그런 질병은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특이한 것만 알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보자. 자, 그 다음에 프라이온이라고 합니다. 프라이온. 처음 들어봅니다. 그건 여기에 없네요. 있을걸요? 없어요? 네. 아니요, 있을 겁니다. 자, 프라이온이라고 합니다. 프라이온. 아, 자, 프라이온은 굳이 명칭을 붙인다면 얘는 병원성 단백질이에요. 프라이온과 바이오. 그죠? 바이로이드라고 해요. 입자라는 뜻이요. 병원성 단백질입니다. 얘는 단백질이야. 단백질. 얘는 생명체이다, 비생명체다. 얘는 100% 비생물체야. 그럼 이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이야.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인데 이 프라이온이 약간 이렇게 정상 프라이온이 있고 병원성 프라이온인데 몸속에 병원성 프라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병에 걸려요. 광우병 이런 거 있죠? 광우병. 그게 뭐예요? 뇌 구멍 뚫리는 뇌송송 구멍탁. 뇌 죽어요. 그래서 그게 프라이온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계에 아주 큰 충격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우병에 걸린 사람의 뇌 조직을 봤더니 병원성 프라이온이 발견된 거야. 그럼 이 병원성 프라이온이 감염성이야. 딴 사람한테 옮겨간단 말이야. 그러면 딴 사람한테 옮겨간다는 얘기 얘가 뭐야?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지. 증식한다는 얘기지. 그걸 보고서 과학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모든 생명체가 증식을 하기 위해선 그 생명체의 몸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 설계도가 바로 유전자란 말이야. 그렇죠? 핵산. 핵산은 유전자인데 유전자가 있어야지 증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유전자 아니라 뭐야? 단백질이야. 단백질 증식한다고? 그럼 과학책을 새로 써요. 지금까지 이 책 다 갈아엎고 새로 써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반드시 증식하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유전자, 핵산이 있어야 된다. DNA, 아데노 같은 핵산이 있어야지 증식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증식한다고? 그럼 과학책을 새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 일기에 처해 있었죠. 그런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거의 비밀을 어느 정도 풉니다. 자, 그러면 이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상인의 몸 신경계에 존재하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정확히 한 역할을 하지 않으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정상적인 프라이온이 있는데 이 프라이온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 프라이온이 있고 병원성 프라이온인데 그 병원성 프라이온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건 바로 그거야. 어떻게 병원성 단백질이 들어왔는데 하나가 들어왔는데 혹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열 개가 되고 20개가 100개, 1000개가 늘어나는 것은 증식한다는 얘기인데 얘도 어떻게 그렇게 증식하는 거야?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수여했는데 이런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정상 프라이온이 있어요. 정상 프라이온이 있는데 여기 병원성 프라이온 하나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병원성 프라이온에 감염된 거지. 감염되면 얘가 처음에는 얘가 증식하다고 왔어. 그게 아니라 병원성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을 변형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병원성 프라이온이면 야, 나 이렇게 바꾸니까 나 참 좋은데? 그러니까 얘가 그럼 나도 바꿀까? 그래서 나도 얘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 정상 프라이온들이 병원성 프라이온의 형태로 모양이 바뀌어버린 이런 이렇게. 그래서 이 병원성 단백질, 병원성 프라이온이 바로 정상 프라이온을 변형시킨다는 얘기죠. 그런 항생제가 없어요? 네, 치료제 없습니다. 정상 프라이온의 변형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온 단백질이 변형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뇌 구멍, 그러니까 뇌가 녹아내려요. 뇌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질병이 바로 뭐냐면 광우병이 있고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광우병이 있고요. 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지. 그러면 병원성 프라이온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 몸에서 똑같이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뭐라 불러? 인간 광우병이라고. 이제 몇 살때 PT 이런 거 보면 네. 그걸 어떻게 하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인간 광우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피병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쿠루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쿠루병도 있고요. 쿠루병을 들어봤어요? 혹시 저 쿠라고 하는 아니에요. 자, 쿠루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형 클로이츠 펠츠 야코병. 어떻게 모르겠네요. 클로이츠 야코병이라고 해요. 야콥이 병에 걸렸는데 그렇죠. 다 클로이츠 야코병이라고.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뇌 조직이 녹아내리는 거야. 뇌의 구멍이 쑥 뚫려요. 그래서 이 광우병 같은 경우 소에 걸리잖아. 그래서 이 정확한 명칭이 우해면상 뇌증이에요. 우해면상 뇌증. 그러니까 우가 뭐야? 소우자. 해면상이 뭘까? 녹아내린다. 그러니까 해면이 뭔 뜻이야? 스펀지란 얘기야. 해면상 하면 스펀지 모양. 뇌증 하면 뇌에 생기는 질병. 그래서 우해면상 뇌증이라고 해요. 우소 해면상 스펀지 모양. 뇌에 생기는 병, 뇌증이고요. 근데 이것이 사람한테 똑같이 걸리는 거죠. 자, 이 질병의 스토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질병이 발견된 지는 최근이에요. 햄버거. 비슷한데 처음에는 이제 양부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는 양을 기르던 중에 양 농장주가 있는데 양을 굉장히 많은 많이 키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하루에 몇 마리씩 죽어. 그러면 양고기 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먹는단 말이야. 매일 양고기 먹으면 맛있어, 맛이 없지? 맛이 없잖아. 하루 이틀이지. 이거 많이 먹어, 어떻게 다 먹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버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양한테 살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죽은 양고기를 양한테 살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양이 그랬죠. 안 먹을 거야 하면서 안 먹었죠. 걔가 진짜요? 안 먹죠. 걔는 초식동물이잖아. 그러네. 예. 그래서 난 안 먹을 거야 하면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 농장 주인이 이거 빡치네. 어떻게 할까?
그래. 니네가 아무 똑똑해 봐도 나보다 똑똑하겠어? 그래서 양들이 먹는 그 사료 있죠. 사료에다가 죽은 고기 양을 섞었어요. 그리고 줬어. 그래서 양들이 아무도 모르고 먹었어요. 동족을 먹은 거죠. 먹었더니 갑자기 양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양들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벽으로 자기 몸을 부딪히면서 등을 막 문대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스크래피가 무슨 뜻이야? 문지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등을 문질러서 이제 죽으니까 그 병을 스크래피 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쩐지 이 병들이 왜 생기는 거야? 그 죽은 양의 뇌를 봤더니 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야. 그거 뭐 뇌 송송 구멍 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죽은 양들 어떻게 하지? 그래, 소한테 주자. 됐어. 그래서 레전드다. 소한테 줬어. 소한테 주면 괜찮겠지? 아마 양이 초식동물인데 자기가 똑같은 동족을 먹으니까 생기는 것 같아. 그럼 소는 괜찮겠지? 하면서 소를 줬어요. 그 소는 또 잘 먹어. 괜찮대. 그래서 갑자기 소가 미친 듯 날뛰면서 침 흘리면서 몸을 못 움직이고 죽어요. 광우병이에요. 이게 처음에 영국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겠죠. 뭐 햄버거 거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햄버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햄버거의 그 패티를 이제 소비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먹었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소 농장주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영국의 농림부 장관이 이제 그 당시 질병의 정체를 몰랐어요. 그냥 어쩌다 생긴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정확한 원인을 보니까 더 공포스럽죠. 그래서 농림부 장관이 전국을 투어를 쭉 진행하면서 캠페인을 벌였어요. 우리 영국에서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제가 시식을 하겠습니다. 계속 먹으면서 캠페인을 막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겠어. 너무 무서워.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농림부 장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딸을 같이 손을 잡고서 전국을 돌면서 투어를 하면서 캠페인을 벌인 거죠. 그 소고기 먹어도 안전하다. 그래서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과 이 소고기를 먹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거짓말 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한테 이 소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나하고 우리 딸이 같이 먹습니다. 둘 다 공짜버리는 거 막 먹으면서 전국을 돌면서 투어를 하면서 캠페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괜찮네 하고 먹으려고 하던 찰나 그 장관의 딸이 광우병에 걸려 죽어요. 상관은 어쩌고. 네, 장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뿔뿔복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광우병에 걸려서 인간 광우병에 걸려서 죽었고요.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몸을 못 움직입니다. 내가 안 예, 되니까. 그러니까 뇌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뇌가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 광우병을 다른 말로 변형 크루스패치 약고병이라고 해요. 원래 크루스패치 약고병이라고 하는 건 사람한테 전개된 병인데 그러니까 뇌 병변이 생긴 거야. 뇌가 녹아내리는 병이야. 근데 이거는 원래는 나이 든 사람한테 걸리는 병이에요. 근데 인간 광우병, 변형 크루스패치 약고병은 변형된 그 프라이온을 섭취하게 되면 젊은 나이 사람들도 다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충격에 빠졌겠죠? 그러던 중에 잠잠해졌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소를 막 수천 마리 막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죽는 소가 꽤 많아요. 그걸 다 갖다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 어떻게 할까? 아니죠. 갈아서 소한테 또 먹여줬죠. 광우병. 그게 깨져서. 근데 그 당시는 정확한 원인을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왜 걸리는 그래서 이제 소를 갈아서 소 먹이로 줬단 말이에요. 그때 소들이 미친 듯이 날뛰다가 소가 죽어요. 뭐야? 광우병이야. 아씨 어떡하지? 근데 광우병에 걸린 소를 또 그 당시 광우병이 정확히 뭔지 몰랐으니까 광우병에 걸린 소를 갖다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 팔어. 그래서 팔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걸려서 어떻게 됐어? 인간 광우병에 걸렸어. 그래서 한 15년 전만 해도 이걸 원인을 찾으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원인이 밝혀졌어요. 이 병원성 프라이온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긴다. 이런 과정 통해서 증식한다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것 왜 생기는 거야 궁금했어. 그랬더니 남편 평양에 보면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무슨 섬? 푸르섬. 그 푸르섬에는 원시 부족이 살고 있어. 무슨 족? 푸르족. 식인종? 푸르족. 근데 그 푸르족들은 식인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가족이 죽게 되면 가족이 모여서 그 죽은 가족의 뇌를 나눠 먹는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푸르족들이 갖고 있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은 무슨 병? 푸르병이라 불러요. 근데 그 푸르병이 온몸을 못 움직이고 그냥 죽어요. 그래서 그 전에 몰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밝혀지면서 그럼 우리가 얘기하던 그 푸르병도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식인풍습을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푸르병이 사라졌단 말이야.
결국 이것은 같은 동종으로 같은 동족을 먹을 때 생기는 질병이에요. 같은 동족을 먹을 때. 그 왜요? 그건 몰라. 아직은 몰라. 이게 바로 광병 우와. 프라이온이에요. 근데 이 프라이온에 대한 정체를 밝힌 사람이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동네에서 준 조그마한 노벨상을 받았죠. 노벨상 받았죠. 사실 아니 업적치고 짱상이 노벨상이잖아요. 그렇죠? 기억상 요즘에 그 상이 많이 시세가 좀 떨어져서 트럼프도 받겠다고 나대는 거 보면 그 상을 별로 그렇게 트럼프가 왜 맞아요? 몰라요? 트럼프가 받은 트럼프는 노벨 메달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 죽였나? 아니요. 사람 죽였는데. 아니요.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받는 그 메달을 갖고 있어요. 산나? 뺐었어요. 누가 줬어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한테 받았어요. 선물로요? 네. 갈치하는 거의 반 갈치죠. 이게 바로 뭐야? 프라이온이에요. 그렇죠? 프라이온. 그래서 광우병을 유발했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 병원성 프라이온은 굉장히 열이 강해요. 그래서 막 고온 고압에서도 아직 그 활성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 소고기 안에 병원성 프라이온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튀겨 먹고 끓여 먹고 지져 먹어도 그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라든가 확실한 예방법은 없고요. 주로 이제 병원성 프라이온은 18개월 이상 된 소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인간감염병은 그냥 안 먹으면은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전염도 안 되고. 그냥 그렇죠. 먹음으로써 전염이 돼요. 그렇죠. 우리 소는 그냥 살다 보면 이렇게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주로 이제 이 병원성 프라이온이 어디 많이 생기냐 골수, 뼈 같은 데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풍습상 소뼈를 또 모아서 먹는 풍습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취약한 이게 몇 분에 끝나는 거니? 그래서 원래 55분에 끝나는데. 아 그런가요? 네, 여기까지 하세요. 안 돼. 시험이다 시험.